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 민족의 자부심, 대륙의 기상이라 불리는 고구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진짜 시작이 우리가 배운 주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53년 12월, 고구려의 왕궁은 비명소리와 함께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5대 왕 모본왕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신하 드로의 칼날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건데요. 왕이 살해당한 그날 밤, 고구려의 권력 지형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역사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기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모본왕에게는 분명 왕위를 이어받을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그 아들이 아니라 뜬금없이 나타난 사촌 동생 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영토 확장의 기틀을 닦았다고 배운 고구려의 6번째 왕, 태조대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태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조라는 칭호는 보통 나라를 처음 세운 시조에게만 붙이는 아주 무거운 이름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 고려의 태조 왕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고구려를 세운 건 분명 주몽인데 왜 건국자도 아닌 6대 왕에게 이런 파격적인 칭호를 붙였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해씨 고구려설이라는 이 충격적인 가설의 실체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과연 고구려의 왕좌는 도둑맞은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적 진실의 이면을 파헤치는 소름 돋는 세계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고구려 초기사에 얽힌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예요. 왜 왕의 성씨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고구려는 6대 왕에 이르러서야 다시 시작되었는지, 그 천천년의 수수께끼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인 모본왕의 죽음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봅시다. 모본왕.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품이 포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깔고 앉거나 베개 삼아 눕고 움직이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기행을 일삼았죠. 결국 신하 드로가 칼을 품고 왕의 침소에 들어 그를 시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왕이 시해당하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왕자가 계승하거나 권력을 잡은 신하가 실권을 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본왕의 아들 이기불초하여, 즉 못나고 부족하여 왕이 되지 못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당시 겨우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궁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폭군을 몰아낸 정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 즉위식 뒤에는 거대한 권력 집단의 설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책의 페이지를 아주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를 세운 분은 분명 고주몽이죠. 성이 고씨니까 당연히 그 후손들도 고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고구려 초기 100년 동안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유리왕부터 모본왕까지 초기 왕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2대 유리왕의 태자 해명, 3대 대무신왕의 다른 이름 대주류왕, 4대 민중왕 해색주, 5대 모본왕 해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름에 해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아예 유리왕부터 모본까지 4명의 왕이 해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씨인데 아들들은 해씨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김씨 집안에서 갑자기 이씨들이 줄줄이 태어난 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에 주목해 해씨 고구려설을 제기합니다. 태조대왕 이전까지 고구려는 사실상 해씨 왕조가 다스렸고 태조대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씨 왕조로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즉, 태조대왕은 이전 왕들과 혈연 관계가 없는 새로운 시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태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설은 꽤 설득력 있는 피비린내를 풍깁니다. 유리왕 시절을 볼까요? 유리왕의 첫째 아들 도절은 의문사했고 둘째 아들 해명은 아버지의 강요로 자결했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나라를 위험하게 한다는 황당한 이유였죠. 이건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니라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대무신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태자가 있었는데도 동생인 민중광이 왕위를 가져갔고 결국 모본왕에 이르러서는 암살로 끝이 납니다. 이 혼란의 끝에서 7살 아이 태조대왕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쿠데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노부의 해씨 세력을 몰아내고 게르부의 고씨 세력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승리자인 고씨 왕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 역사를 조작했을 겁니다. 이전의 해씨 왕들을 자신들의 조상인 것처럼 계보를 꾸민 것이죠. 심지어 태조대왕의 기록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118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살의 즉위에 통치했다고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2000년 전에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무리한 기록을 남겼을까요? 학자들은 사라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씨 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 해씨 왕조와의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태조대왕 한 명의 재위 기간을 엄청나게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조대왕 때부터 고구려의 행정구역인 부체제가 체계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 시스템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음모론을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 바로 언어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중국식 성씨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누리말 해에는 태양을 뜻하죠. 한자 해에는 그 소리를 빌려 적은 겁니다. 반면 고는 높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누군가는 소리내어 해라고 적었고 누군가는 그 의미를 담아 고라고 적은 겁니다. 주몽의 아버지 이름이 해모수라는 점은 주몽 역시 해씨 집단의 일원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해씨와 고씨는 원수가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동일한 왕족 집단을 가리키는 다른 표기법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광개토대 왕릉비에 있습니다. 만약 고씨가 해씨를 죽이고 왕위를 뺏었다면 광개토대왕이 굳이 비석에 그들을 조상이라고 자랑했을까요? 비문에는 추모왕, 유리왕, 대주류왕이 신성한 조상으로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왕인 소수림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소해주류왕입니다. 3대 대무신왕인 대주류왕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담은 거죠. 찬탈당한 전 왕조의 왕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당시 왕실은 해씨와 고씨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의 혈통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6대 왕에게 태조라는 칭호를 주었을까요? 그건 고구려가 이 시기에 OS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태조대왕 이전의 고구려는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하지만 태조대왕은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고 자원을 왕실로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구멍가게를 글로벌 대기업으로 상장시킨 회장님처럼 고구려라는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아니라 제국 고구려를 연 부흥의 시조였던 것이죠. 178세라는 기록도 그만큼 태조대왕이 만든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고구려의 성씨 미스터리는 비극적인 찬탈극이 아니라 위대한 통합의 역사였습니다. 해씨 세력은 왕좌를 양보하는 대신 고구려의 핵심 귀족으로 남았고 고씨 왕실은 그들을 포용하며 더 큰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주몽이 씨앗을 심었다면 태조대왕은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뿌리를 완성했습니다. 고구려는 승자가 패자의 기록을 지우는 대신 과거를 품고 대륙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려 초기사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씨의 변화가 단순한 표기법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고구려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칠 때 과연 이웃나라 백제와 신라는 어떤 성씨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 왕실의 8대 성씨와 숨겨진 감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세계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